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사장 수압을 공부하겠습니다. 수압의 이해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압 개념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가 금리 수압이고, 세 번째가 통화 수압입니다. 이거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수압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그냥 교환하는 게 수압입니다. 수압은 그냥 교환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현금 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쪽 현금 흐름과 이쪽 현금 흐름을 이게 서로 바꾸는 거. 이게 교환, 이게 수압입니다. 자, 그런데 수압이라는 게 이제 금리, 이자율을 서로 바꾸는 것도 있고 통화를 교환하는, 물론 통화 수압은 이제 통화 수압도 이자율을 바꾸긴 하지만 어쨌든 통화를 가지고 하는 건 통화 수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 가지 수압 중에 그 이자율 수압이라는 거하고 통화 수압이라는 거 두 가지를 주로 다룹니다. 자, 이 이자율 수압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수압 해서 IRS라고 보통 씁니다. 이건 거의 공통적으로 거의 씁니다. 근데 통화 수압은 약간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CRS라고 많이 쓰긴 씁니다. 근데 CRS 말고도 다른 용어로도 씁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근데 이 CRS라는 커런시 레이트 수압이라는 형태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그냥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금리 수압 또는 이자율 수압이고 요거는 통화 수압이다. 이게 써놓죠. 이자율 수압 또는 금리 수압. 이건 금리 수압 또는 이자율 수압이라고 해도 되고요. 요거는 통화 수압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금 흐름을 교환할 때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을 두 개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교환한단 말이에요. 교환할 때 한쪽은 고정이 들어가고 한쪽이 변동이 들어가는 이런 수압이 가장 일반적인 수압입니다. 한쪽은 고정 현금 흐름, 한쪽은 변동 현금 흐름. 이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쿠폰이란 말이 들어가요. 쿠폰. 그래서 한쪽 고정금리, 한쪽은 변동금리. 이렇게 교환하면 쿠폰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 흐름을 교환할 때 둘 다 변동금리 이런 식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이쪽도 변동, 이쪽도 변동. 변동 현금 흐름끼리 교환하면 이거 베이시스란 말 들어갑니다. 베이시스란 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고정이고 그러면은 그냥 둘 다 빠집니다. 쿠폰도 빠지고 베이시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 좀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이라는 게 교환이라고 그랬죠. 교환인데 현금 흐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항상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봅시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나가는 현금 흐름이 있는데, 자, 요 나에게로 들어오는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이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나에게서 이제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현금 흐름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두 종류 이상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자산에도 고정이 있고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자산, 변동자산. 부채도 고정부채, 변동부채가 있는데 이때 자산, 부채를 서로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수압이 아닙니다. 이런 수압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예 없고요. 이런 거는 수압이 아니에요. 수압은 아예 이런 게 없고 요 안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이걸 수압이라고 그래요. 요게 수압이에요. 이게 수압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봐서 자, 이게 내가 있다고 가정해. 전 나라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어디서 빌렸냐면 은행에서 빌렸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자, 이렇게 빌렸습니다. CD 금리에 플러스 2%로 금리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어요. 이게 차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생겼는데 이거 변동 부채가 생긴 건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CD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금리가 올라가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CD 금리가 4%입니다. 그런데 저 금리가 올라가면 나는 뭐 1억을 빌렸는데 지금은 4%니까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를 주면 되죠. CD 금리 4%에다가 2% 가상금리니까 600만 원 정도 이자 나가면 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CD 금리 올라가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상승 리스크에 이렇게 변동 부채를 가진 사람은 금리 상승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변동 부채죠. 변동 부채. 그럼 이걸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수압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이 있어요. 이걸 스왑 딜러라고 그래요. 딜러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CD를 이렇게 주면 나는 너한테 고정금리를 줄게. 근데 이제 딜러가 불러요. 그러면 CD 금리 주려면 내가 주는데 너한테 5%는 고정으로 받아야겠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5% 이렇게 주기로 하고 CD 받기로 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나는요. CD를 받아서 CD를 넘겨주면 되니까 CD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 상관이 없어요. CD 받아서 CD 넘기면 돼요. 그리고 2%만 더 부담하면 되는데 CD는 받아서 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딜러한테 주는 5%하고 가상금리 2% 둘 더해서 5% 2% 더해서 7%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이 사람은 CD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CD를 받아서 넘겨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5% 플러스 2%의 7%라고 하는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CD 금리가 지금 4%인데 만약에 스왑계약 체결하고 나서 CD 금리가 예를 들어서 6% 이런 식으로 올랐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만약에 스왑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사람은 8%의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데 스왑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아무리 CD 금리가 6%라도 나는 그냥 7%의 고정금리만 계속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스왑을 통해서 변동부채를 고정부채로 바꾼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부채 얘기인데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데 내가 임대료를 뭐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서 자산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형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 이런 식으로 수익이 들어와요. 그럼 이런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하죠.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기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아. 이것도 똑같이 오른다고 가정해요. 오르면 4% 금리 받는 것보다 이 수익률 받는 것보다 만약에 이자를 뭐 이걸 집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투자하면 금리가 오르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4%로 계속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손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 본다고. 그래서 딜러한테 제안합니다. 내가 이거 4% 받은 거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CD 금리를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딜러한테는 내가 CD 금리 주려면 5%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하면 4%로 수익 나온 거 1% 더 주고 5%로 딜러한테 주면서 CD 금리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CD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5% 주는 건 고정이지만 CD 금리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훨씬 더 이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정자산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변동자산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도 변동부채를 고정부채로 바꾼다든가 반대로 고정부채를 변동부채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을 변동자산으로 변동자산을 또 고정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스왑하는 요 부분만 꽂으면 현금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을 이렇게 요 스왑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스왑의 이익이다. 또는 스왑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스왑의 개념. 스왑이란 두 당사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현금 흐름, CF가 캐시 플로우, 즉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교환 계약이에요. 스왑이.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일반적으로 스왑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거래 상대방과 한 번 이상 교환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때 스왑에서 계약이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원금이 실제로 교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금이 교환되는 스왑을 펀디드 스왑이라고 그러고 원금이 교환 안 되는 걸 언펀디드 스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교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금리 스왑은 원금 교환을 안 하고 원금은 그냥 계약서에다만 집어넣고 이자만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스왑의 경우에 원금 교환 안 한다. 원금 교환을 안 하는 대표적인 스왑이에요. 근데 통화 스왑은 이쪽은 달러, 이쪽은 원화, 이쪽은 위안화, 이쪽은 엔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서로 교환한 다음에 이자도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금 교환을 합니다. 이게 이제 통화 스왑과 금리 스왑, 이자율 스왑의 아주 근원적인 차이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실제로 원금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명목으로만 그러니까 계약서에만 원금을 적시하죠. 그래서 원금이 교환되는데 이를 명목 원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스왑은 원금 교환을 안 하고 실제로 원금은 그냥 계약서에만 1억
뭐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만 서로 교환하거든요. 이때 그 원금은 실제 교환되지는 않고 계약서에만 찍히는 거니까 그것을 명목 원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됐고요. 자, 2절 이제 금리 수합 봅니다. 금리 수합은 바로 이거죠. 금리 수합. 자, 금리 수합이란 두 거래 당사자가 미리 일정한 계약 기간 동안 동일 통화해야 돼요. 동그라미. 똑같은 통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통화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통화라면 그건 통화 수합입니다. 원화면 원화, 달러면 달러 똑같아야 됩니다. 통화가. 그래서 통화의 일정한 명목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이자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이자 지급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IRS 형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 지급을 교환하는 것. 한쪽이 변동, 한쪽이 고정 이렇게 교환하는 걸로 이건 쿠폰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를 쿠폰 수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IRS의 다른 형태는 한 변동금리와 다른 변동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 지급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얘는 변동금리 이렇게 교환하는 거고 요건 베이시스 수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베이시스 수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쿠폰 수합과 베이시스 수합을 여러분들 그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금리 수합의 활용이 있는데 금리 수합을 왜 하느냐 이거야. 금리 수합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비교 우위, 즉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금 조달 비용 절감과 관련돼서 지금 표가 있고 그걸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차입 조건을 보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이때 A기업하고 B기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A기업의 경우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려면 4%로 대출받을 수 있고 B기업은 5%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CD 플러스 A기업은 CD 플러스 1%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B기업은 CD 플러스 1.25 이렇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 조건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잘 살펴봅니다. A기업하고 B기업 잘 보면 자, 돈을 빌리는 능력으로 보면 A기업이 B기업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A기업은 고정금리에서도 B기업보다 1%나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고 변동금리에서는 뭐예요? 0.25% 더 싸게 빌릴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A기업은 B기업보다 차입 조건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우위가 있는 거는 A기업이에요. A기업은 B기업보다 어떤 측면에서도 고정금리 시장, 변동금리 시장 어디를 봐서도 둘 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합을 하는 거는요. 절대 우위 가지고 수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위로 하는 게 아니라 비교 우위로 합니다. 비교 우위를 보고 수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비교 우위라는 건 뭐냐면 A기업이 고정시장이든 변동시장이든 둘 다 유리하지만 더 우위가 있지만 비교 우위는 둘 중에 하나만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럼 비교 우위는 뭐냐면 둘 다 유리하다. 둘 다 유리하다 하더라도 더 유리한 것이 비교 우위입니다. 그리고 또 둘 다 불리하다 그래도 둘 다 그러면 비교 우위가 없느냐? 아니에요. 둘 다 불리하더라도 B기업은 둘 다 불리하죠. 그래도 그 중에 비교 우위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둘 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덜 불리한 게 비교 우위입니다. 덜 불리한 거. 그럼 한번 보죠. A기업은 둘 다 유리합니다. 그럼 더 유리한 건 뭐냐? 더 유리한 거, 덜 불리한 걸 찾으려면 금리 차이를 알아야 돼요. 두 기업의 금리 차, 고정금리 차는 얼마죠? 1%예요. 차이를 보면 얘는 1% 차이 나요. 근데 얘는 CD 플러스 1%하고 CD 플러스 1.25하고 어떻게 차이 나죠? 0.75% 차이 나죠. 그럼 보세요. 자, A기업은 고정 변동 시장에서 모두 유리하지만 더 유리한 건 뭐죠? 1%, 0.75 유리한 것보다 1% 유리한 게 더 좋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기업은 자, 고정금리 시장에서 고정금리에서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기업은요. B기업은 고정 변동에서 다 불리하지만 덜 불리한 건 뭐죠? 1%보다는 0.75가 덜 불리하죠. 차입 조건에서. 그래서 B기업은 변동금리 시장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자, A기업은 고정금리로
차입하고 B기업은 변동금리로 차입한 다음에 그걸 교환하면 이익이 생겨요. 이때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익, 자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왑을 금리 스왑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스왑의 이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절대적으로 고정금리의 차이가 있고 변동금리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으면 자 요 두 개 고정금리 차이는 이 경우에 예를 든 건 1%고 변동금리 차이는 0.75죠. 아 0.75가 아니구나. 0.25구나. 그죠? 0.25입니다. 아 0.25 제가 잘못했어요. 0.25죠? 0.75라고 착각했네. 0.25입니다. 0.25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요 차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0.75죠. 0.75가 두 기업이 스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면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예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그러면 한번 보죠. 이 표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거기 뭐라고 비교 우위는 A기업은 고정금리라고 그랬죠. 비교 우위 보면 A는 고정금리. 그죠? B기업은 변동금리에서 비교 우위가 있고 목표는 A기업은 변동금리를 목표로 해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걸 목표로 하고 B기업은 변동금리가 유리하지만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할 때 스왑이 발생하는 거예요. 목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걸 쭉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해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림 4-2 보면 다음 페이지 금리 스왑을 통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스왑 딜러를 끼워가지고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채의 구조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부채의 구조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채 이걸 예를 들어놨잖아요. 변동부채를 고정부채로 바꾸는 걸 예를 들어놨습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A기업하고 B기업이 스왑을 하는데 여기는 스왑 딜러가 일단 없다고 보는 거예요. A기업 입장에서 보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변동금리로 돈을 줘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돈을 주고 고정금리로 확정적으로 뭘 주고 B기업한테 변동금리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 받아서 변동금리 주면 금리가 올라가도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A기업은 변동금리 부채를 고정금리 부채로 바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근데 B기업은 어때요? B기업은 거꾸로 고정금리 부채가 있죠. 근데 이 B기업은 거꾸로 금리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금리가 하락했을 때 리스크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B기업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고정금리 부채를 변동금리 부채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채의 구조를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제 4-1과 4-2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다음에 자산 스왑이라는 게 있죠. 자산 스왑 한번 보죠. 자산 스왑은 스왑을 이용하여 채권의 현금 흐름을 변환시키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산 스왑은 금융회사들이 고정금리 자산을 변동금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정금리 자산을 변동금리 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을 쓴다. 물론 이 반대도 충분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산 스왑의 한 예로서 고정금리 채권을 매수하고 고정금리 지급 스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동금리 채권의 매수 포지션을 합성하는 것. 이걸 예를 들어놨는데 핵심은 뭐냐? 결국 자산 스왑도 이렇게 고정자산을 변동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바꾸는데 이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사례를 또 들어놓은 겁니다. 사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 스왑을 봤어요. 금리 스왑을 봤는데 금리 스왑은 그런 용어들을 좀 생각하면 되고 사례로 든 비교 우위론 있죠? 요거 비교 우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골라내는 거 요거를 위주로 해서 이 스왑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통화 스왑입니다. 통화 스왑. 자, 통화 스왑의 경우에는 금리 스왑보다는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이 통화 스왑은 원금 교환을 합니다. 원금 교환을 한다는 게 특징이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죠. 자, 통화 스왑, CRS라고 그러죠. 크로스 레이트 스왑이라고 그러고 또는 커런시 레이트 스왑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통화 스왑이란 두 거래 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이종 통화, 동그라미, 이종 통화. 이종 통화는 서로 다른 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뭐 달러하고 엔, 달러하고 원화, 위안화하고 엔, 뭐 위안화하고 원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통화. 일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서로 교환하고 만기 시 원금을 서로 재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금리 수합과 다른 점은 원금과 이자가 상이한 통화로 표시되고 원금의 교환이 발생한다. 원금의 교환이 발생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원금 교환 생긴다. 그리고 원금 자체가 서로 다른 통화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한번 써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코리아니까 K라고 하죠. 그 다음 미국하고 아메리카 이렇게 써보죠. 통화 수합을 한다고 가정해요. 그럼 아메리카는 코리아한테 원금을 교환할 때 요거 이제 달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는 이렇게 원을 주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초기에 교환을 시작합니다. 초기에 원금 교환을 합니다. 근데 만기 때가 되면요. 만기 때가 되면 코리아는 아메리카한테 받은 이렇게 달러를 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받았던 원화를 이렇게 다시 거꾸로 재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만기 교환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자 교환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통화수합은. 중간중간에 6개월마다 보통 1년마다 이렇게 이자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자 교환을 하는데 이자 교환을 할 때 코리아하고 아메리카가 이자 교환할 때 자, 코리아는 아메리카한테 달러 이자를 줘야 돼요. 달러를 받았으니까. 그다음 아메리카는 원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물론 원에 대한 이자를 현실적으로 안 주지만 청산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자 교환을 해요. 이자 교환, 이자를 여기서는 쿠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쿠폰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자, 이자 교환은 초기 현금 흐름과 반대로 현금 흐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만기 교환도 역시 초기하고 현금 흐름이 반대죠. 초기하고 반대잖아요. 화살표 방향이 바뀌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현금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초기에 현금을 교환할 때 하고 만기에 교환할 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환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건데 초기에 교환할 때는 초기 교환 환율이 있을 거라고요. 뭐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1,000원. 그러면 이게 이제 3년 걸렸다고 가정해. 3년 걸려서 만기에 교환할 때 환율이 바뀌었어. 그 당시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달러 이때 교환할 때는 이때 초기에 교환할 때는 환율을 1달러에 1,000원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만기 시점이 되니까 1,200원이 됐다. 그러면 어떤 환율로 해야 돼요? 초기에 교환한 1대 1,000으로 해야 돼요. 나중에 교환 시점에 1대 1,200으로 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돼요? 잘 모르겠죠. 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만기에 교환하는 환율은 초기 환율 합니다. 초기 환율로 교환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환율은 뭐예요? 이때 초기의 현물 환율. 초기의 그 당시의 현물 환율. 현물 환율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초기의 현물 환율로 교환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1,200원 됐다 하더라도 1,000원으로 다시 교환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화수합의 경우에 통화수합의 환율은 한 종류의 환율만 써. 한 종류의 환율만. 두 종류의 환율 쓰는 게 아니에요. 초기 환율을 만기 때도 그대로 쓴다. 초기 계약 환율 또는 초기 현물 환율을 만기 때도 그대로 쓴다. 만기 때도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 한번 보시고요. 그림은 제가 그린 이 그림을 하나로다가 표현한 것 뿐이에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 하단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때의 다음 보세요. 이때의 원금 교환 시 적용 환율은 수합 계약 시점의 현물 환율을 사용한다. 이자 교환은 이 원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인데, 자, 이 얘기 뭐냐면 초기 교환하고 만기 교환하는데 만기 교환할 때의 환율은 초기 수합 계약 시점의 현물 환율, 그러니까 초기 교환할 때 현물 환율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3년이 아무리 지났다 하더라도 초기의 계약 시점에 있었던 현물 환율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한 종류만 씁니다. 여러 종류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이런 거 보세요. 초기 원금 교환 이후 두 거래 당사자는 수합 기간 중 일정 기간마다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이자를 교환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그 밑에 단락. 한편 수합 만기가 되면 두 당사자는 초기 원금 교환과 반대 방향으로 원금 교환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초기 교환하고 반대 방향으로 현금으로 반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만기 교환해야 되죠. 원금을.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그 만기 시점의 환율, 요거는 뭐예요? 즉 다음에 거래 초기 현물 환율을 그대로 사용한다. 수합 초기부터 만기까지 주기적으로 이자가 교환되었기 때문에 만기에는 반드시 수합 계약 시점의 현물 환율로 원금이 교환돼야 한다. 수합 계약 초기에 그 환율 그대로 만기 때도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통화수합이란 거래 당사자가 거래 초기에 상대방에게 이종통화관 원금을 교환하고 수합기간 중 상대방에게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미래 일정 기간마다 특정 시점에 초기에 교환한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수취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이때 한쪽은 고정금리고 한쪽은 변동금리이거나 이때 영어 보세요. 크로스 커런시 쿠폰 수합이죠. 쿠폰이란 말 들어가잖아요. 쿠폰 동그라미. 고정하고 변동을 서로 교환하면 쿠폰이란 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양쪽 다 변동금리. 둘 다 변동금리다. 둘 다 변동금리다. 둘 다 변동금리다. 그러면 뭐가? 베이시스가 들어간다고. 한쪽이 고정, 한쪽이 변동이면 쿠폰. 그 다음에 둘 다 변동이면 베이시스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 나오잖아요.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수합이라고 돼 있죠. 또는 양쪽 다 고정금리면 그냥 빠집니다. 쿠폰이나 베이시스가 빠져요. 그래서 그냥 크로스 커런시 수합 이렇게만 표현하죠. 일 수도 있으며 만기 시에는 반드시 초기 원금 교환과 반대 방향으로 원금 교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받은 거 주고 준 거 받고 이렇게 하니까 현금 흐름이 반대 방향이죠. 자, 통화수합 활용이 있는데 통화수합을 이용해서 외화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화수합을 이용해서 외화 자산을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전부 다 사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칠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조금 더 부채를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자산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건 똑같다는 말이죠. 그게 이자율 수합이든 통화 수합이든 같은 거예요. 내용은 같은 건데 다만 요게 이제 조금 약간 통화 수합이 약간 원금 교환도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만 약간 다르죠. 기본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읽어보시면서 그림 짚어가면서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채나 자산 관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면 1번 보죠. 수합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릅니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번을 한번 보죠. 통화수합에서 만기 현금 흐름은 선물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통화수합에서 만기 시점에 교환하는 환율은 미리 뭐 선물 환율, 미리 정해진 선물 환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초기에 교환할 때 현물 환율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선물 환율을 쓰는 게 아니라 계약 초기 환율 또는 계약 시점의 환율 또는 계약 초기의 현물 환율 또는 현물 환율 쓴다. 이렇게 표현돼야지 선물 환율을 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두 개의 환율이 되는 거예요. 항상 통화수합은 한 종류의 환율을 쓰는 거지 두 종류를 쓰는 게 아닙니다. 계약 시점의 환율이 분명히 계약 시점의 현물 환율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원금 교환할 때 초기 원금 교환할 때 그 환율이 초기 그 교환 시점의 현물 환율이었을 텐데 왜 느닷없이 선물 환율을 쓴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환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종류의 환율을 쓰니까 초기에 현물 환율을 만기 때도 그대로 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요. 2번 보겠습니다. A 금융회사는 장기 원화 고정부채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자산은 주로 단기 원화 채권으로 되어 있다. 지금 부채도 원화, 자산도 원화죠. 원화. 똑같죠. 동종통화. 그러니까 이건 IRS, 즉 이자율 수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국내 시장금리 하락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게 뭐냐 이거.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보세요. 자, 얘가 무슨 뭐 A 금융회사래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자산은 원화 고정부채를 과다하게 보유가 있는데 자산은 주로 단기적으로 원화 채권으로 돼 있대요. 근데 얘가 걱정하는 거는 앞에는 건 잊어버려도 돼요. 국내 시장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는 거야. 하락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 채권 뭐 자산 이게 부채도 있고 자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이거 빼더라도 어쨌든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금리 하락을 예상해서 그걸 겁내고 있다 그러면 받는 거는 자 딜링을 할 때는 항상 이때 거래를 할 때는 딜러하고 할 때 금리가 떨어지어도 이익이 발생하는 포지션을 잡아야죠.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건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지. 변동금리로 내가 받잖아요. 금리를 받으면 금리가 떨어졌을 때 변동금리 작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받고 금리가 떨어지면 나는 변동금리를 줘야지. 그래야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지급하는. 고정금리 받고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 이걸 고수변지 스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스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정금리 수취하고 변동금리 받는 거기 때문에 리시버 스왑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건 뭐냐면 변동금리 지급이니까 이게 숏 스왑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 스왑인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IRS 수취. IRS는 이거는 금리 스왑인데 금리 스왑에서 항상 받느냐, 사느냐, 수취하느냐 아니면 지급하느냐는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고정금리 수취하면 IRS 수취 스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부채도 원화부채고 자산도 원화부채니까, 원화자산이니까 이거는 한 종류의 통화죠. 한 종류의 통화라면 IRS, 즉 금리 스왑을 해야 되는 거고 금리 스왑 중에서도 고정금리 받는 거니까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IRS는 고정금리 기준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고정금리 받는 거기 때문에 IRS 수취 스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잔기하고 단기가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부채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IRS 수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3번 한번 보죠. 자, 은행으로부터 3개월 CD금리에 1.5% 더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3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이 향후 단기금리 상승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스왑을 어떻게 체결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은행으로부터 얘가 CD금리에 1.5% 더했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았는데 CD 플러스 1.5%의 가상금리 붙여서 대출 받았다 이거죠. 근데 얘는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 리스크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CD금리 이렇게 받아야지. 변동금리 받고 고정금리 지급해서 CD 날라가고 고정금리 일정 고정금리에다가 1.5% 더해서 고정금리 그러니까 변동부채를 고정부채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해야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건 뭐야? 바로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스왑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답이 4번이죠. 금리 스왑 해야죠. 이건 통화 스왑이 아니잖아요. 통화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금리 스왑 체결하는데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 스왑 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4번이죠.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자가 달러와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해서 달러와 약세를 약세하고 원화 금리는 또 떨어질 거로 예상하는 경우에 달러 원 통화 스왑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변동금리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달러 약세가 되면 들어오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지불하는 부채는 이게 뭐냐면 원화 금리는 또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달러는 약세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본다고 그랬죠. 원화 금리가 하락할 거로 예상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얘는 스왑을 체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달러의 하락이 예상되니까 달러 자산 들어오는 걸 넘겨주고 그리고 금리를 받는 건데 자, 얘가 달러 자산이 들어오잖아요. 달러 현금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넘겨줘야죠. 달러 변동금리요. 요거 받는 거 그대로 넘겨야 되니까 변동금리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 변동금리로 받으면 손해보니까 금리가 하락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포지션은 고정금리로 받는 거죠. 그래서 원화 고정으로 받는 스왑을 체결해야죠. 딜러한테. 그래서 달러 변동금리 지불 원화 고정금리 수취 스왑을 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변동이고 이쪽은 고정이죠. 그러면 이 스왑은 어떤 스왑이에요? 쿠폰 스왑이죠. 쿠폰 스왑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한쪽이 고정, 한쪽이 변동이면 쿠폰 스왑이라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뭐죠? 쿠폰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3번 아니면 4번인데 원하는 고정금리 수취해야죠. 지급하면 안 돼요. 고정금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 답이 맞는 거는 3번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요. 5번 보세요. 변동금리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 달러와 강세와 원화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달러 원 통화수합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원화금리 하락에다가 달러와 강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 내가 있다고 가지고 있을 때 은행이 빌렸는데 달러로 부채를 가지고 있어.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어떻게 돼? 비싼 달러를 지불해야 되니까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죠. 거기다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락이 예상돼. 금리 하락도 예상되고 달러 가격도 강세가 예상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달러를 반영해서 달러 이자를 달러 금리를 금리를 받아야 되는데 고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된 상태에서 부채를 줬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달러 금리를 받는데 변동으로 받아야죠. 달러 강세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달러 금리를 이렇게 그 변동 금리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뭘 줘야 되는데 이때 금리를 줄 때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원화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면 원화 금리를 주는데 금리를 줄 때 고정으로 주는 게 좋겠어요? 변동으로 주는 게 좋겠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고정으로 주는 것보다 변동으로 줘야 되잖아요.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둘 다가 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합은 베이시스 수합이 돼야 돼요. 베이시스 수합이 돼야 되는데 달러는 달러 변동금리 받고 원화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계약이에요. 둘 다 변동이니까 베이시스 수합이죠. 자, 그럼 골라보시자고요. 골라보면 뭐예요? 베이시스 수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수합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1번하고 2번인데 달러 변동금리를 수취하죠. 원화 변동금리 수취하면 안 되죠. 원화는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거고 달러 변동금리 수취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화 변동금리 지급, 달러 변동금리 수취. 요거 맞아야 되는데 그거 맞는 거는 1번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4번하고 5번은 잘 주의해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5장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